미디어 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적지인 빛의 도시 광주를 소개해줄 승무원 강도안입니다. 여러분은 광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문화와 열정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문화와 삶에 대한 열정이 공존하는 곳, 빛의 도시 광주를 소개합니다. 저는 문화와 열정하면 이분이 생각납니다. 광주 MBC의 간판 정세윤 아나운서인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 MBC 간판 아나운서를 꿈꾸는 금요일 밤 문화산책의 정세윤입니다. 광주 지역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무더운 여름밤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클래식 선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1악장인데요. 흔히들 베토벤 하면 비창, 월광, 열정 이 3대 피아노 소나타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니다. 하지만 이 17번 템페스트 역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종종 등장할 정도로요 많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런데 이 곡 어쩐지 제목이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템페스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을 만들 때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시기에 삶의 덧없음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이 템페스트라는 희곡을 읽고 17번 소나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폭풍이라는 제목 템페스트에 걸맞게 이 곡은 처음 1악장부터 격정적인 멜로디를 시작합니다. 2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듯 2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한 선율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3악장에 들어가는 순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폭풍우처럼 표출하게 됩니다. 이 각 악장이 진행되면서 감정의 큰 편차를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자, 폭풍 같은 베토벤의 템페스트 들으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잠시나마 시원해지셨나요? 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금요일 밤의 여유를 만끽하셨다면요. 이번에는 멋진 라이브 공연 들려드릴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우는 바람소리. 갑자기 웬 노래인가 하셨죠? 듣기에 괜찮으셨나요? 이 노래는 2008년도에 첨단골 열린음악회가 주최하는 제2회 별방가요제에서 제가 대상을 받은 이종옥 씨의 숨어오는 바람소리입니다. 첨단골 열린음악회는 2004년도에 첨단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비영리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지금은 공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2004년도만 해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겐 제대로 된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공연자들에겐 공연 장소를 제공하여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광산구의 도움을 받아 첨단 쌍안공원 내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4월 첫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일요 상설 공연을 연 3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차를 맞이하는 첨단골 열린음악회는 한여름밤의 호수음악 축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6회 호수음악 축제를 개최하여 3일 동안 8천여 명의 인원이 운집하여 발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락 앤 재즈를 비롯하여 전통과 퓨전 국악 한마당을 펼쳤으며 마지막 날 제7회 별방가요제를 개최하여 첨단골을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첨단골 열린음악회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그리고 후원회원들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겐 수준 높은 문화공연 제공과 더불어 끼를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열린 공연 무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첨단골 열린음악회 사무국장 임미연이었습니다. 멋진 노래와 훌륭한 지역 축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기병수 리포터와 함께 본격적인 광주 여행 떠나보실까요? 기병수 리포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병수 리포터입니다.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광주 여행 시작하기 전에요. 요즘 광주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명대화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이 시간을 통해 광주 시민들의 신사의 품격을 한껏 느껴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그럼 떠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 광주에 대한 많은 정보 얻으셨나요? 그럼 이젠 저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향해 자동차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운전은 항상 긴장되고 어려운데요. 도로 위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난폭 운전자들 덕분에 더 힘드시죠? 왠지 오른쪽에서 차가 끼어들 것 같은데 방향 지시등을 안 켜시는군요. 아니나 다를까 끼어드셨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미안했는지 깜빡이를 켜주시네요. 한 번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급 정차를 한다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매너 없는 운전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을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방향을 전환할 때 이쪽으로 갈래요? 방향 지시등. 전방에 사고나 공사 중이라면 위험해요. 깜빡이. 띄워줬다면 감사합니다. 깜빡이. 안개가 많이 끼었다면 제 차 여기 있어요. 안개등. 밤에 운전할 때는 어두우니 조심해요. 전조등. 어떠세요? 요즘 대화 없는 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도로 위에서도 대화가 없다면 정말 삭막해지겠죠? 잦은 다툼과 언쟁만이 남는 도로. 별로 유쾌하지는 않는데요. 운전 중 조명으로 간단한 대화한다면 서로 기분 좋은 운전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와, 벌써 도착했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 선생님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리세요?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는 소리. 아, 여기군요. 한창 강연이 진행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 강연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유명 작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가님의 글을 쓰는 재능은 언제부터 발견하셨나요? 그러자 작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재능이 없는데요. 참 황당한 인터뷰였습니다. 몇십만 부 책이 팔리는 유명한 작가인데 글을 쓰는 재능이 없다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기자에게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글 쓰는 재능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제 나이 또래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혹은 꿈을 향해 나아가길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전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재능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바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겐 특별한 목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끈기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를 통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따뜻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장이 뛰는 작가 송효정입니다. 저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신참 작가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 따라 대학에 갔습니다. 운이 좋아서 학과 조교를 하게 됐는데 덕분에 밤늦게까지 연애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채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만났던 한 남자, 그 남자는 저에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논문 정리를 도와주느라 황금 같은 청춘을 불태우는 저에게 한여름의 폭포수 같은, 또 한겨울의 손난로 같은 광고 카피의 멋진 나레이션처럼 제 마음은 용광로의 철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동네 조그마한 서점이었습니다. 글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는 따뜻한 글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꿈결 같은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왜 카사노바에 그렇게 마음이 저당 잡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원망도 하고 또 그에게 얽매이는 바보 같은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글을 쓰고 싶다는 작은 꿈을 마음에 심어준 그 일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남기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주옥 같은 찰나의 순간, 또 가슴 뛰는 삶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 적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중년 여성 김은숙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제 인생 사이클에서도 이제 막 반환점을 터냈습니다. 시니어 클럽의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면 아직은 젊을 때라고 부러워하지만 저도 나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상큼하고 발랄한 젊은이들 눈에는 중년 여성으로 인식될 거예요. 그건 아마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혼과 함께 가사와 자녀 양육에 온전히 힘을 쏟으면서도 한편으론 직장맘으로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자녀들이 훌쩍 자란 지금에도
그 흔한 빈둥지 증후군이란 저에게 없지요.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나름 보람도 있고 가정 경제에 도움도 되지만 아주 가끔씩 노년에 내가 경력 단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최근 새롭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답니다. 복지를 제외하고 정치, 경제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나름의 목표를 잡아 흥미롭게 공부한 것이지요. 앞으로 현장에 직접 임한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에 봉착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실망감도 오겠지만 작은 손길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1등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몸짓 속에 큰 꿈을 간직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품은 조화가 있고 인간 사이에는 기륭화복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든 시간을 나고 계십니까? 봄이 오면 금방 겨울이 되고 겨울이면 다시 봄이 시작되니 인간사 자연지사 변화하는 기륭화복 속에 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빛고울 광주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자신의 끼와 열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 빛고울 광주. 문화와 열정의 도시.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